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어제 개인적인 그 일이 있어가지고 뭐 입주 청소? 입주 청소인가 그거를 어떤 분들한테 의뢰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 점심도 사드리고 돈도 이제 가서 청소 확인하고 돈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제가 다른 집에 이사를 가거든요. 그렇다고 엄청 좋은 집에 가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사를 가는데 거기가 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환경이 낫긴 낫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는 방송을 사실 못했어요. 근데 시세나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도 보고 저도 이제 어저께 밤에는 조금 약간의 코인을 추매를 하긴 했거든요. 오늘 저녁 정도 되구나. 오늘 저녁, 그러니까 오늘 오후 정도 됐을 때는 지금 시장 상황이 엄청 얼어 있는데 오늘 저녁부터 이제 또 이틀 정도는 아마 2-3일 정도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훈풍이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또 뭐 톡방이나 텔레그램이나 막 사람들이 엄청 떠들겠죠. 또 그때는. 그리고 그때 또다시 뭔가 코인들을 ERC20 중에 돌려가지고 또 세력들은 돌려치기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하시기보다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물론 단타성도 있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중장투용,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거나 시장의 관심을 한참 앞으로 받을 만한 코인들만 제가 웬만하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건 XRP. 근데 제가 XRP의 리플에 관해서 언급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이 리플에 관해서 엄청 싫어한다 이런 의미는 사실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리플 투자자는 스텔라 루멘을 어떻게 보면 더 비중을 더 많이 둬서 6 정도 가지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는 4 정도가 그 밸런스가 맞지 않나라는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아마 드린 적 있어요. 저는 말 바꾸기 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어쨌건 그 기조에 대해서는 아마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승세가 있긴 했었지만 엄청나게 치고 나가려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그어진 이 선 있죠? 이 선을 확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할 확률도 좀 있거든요. 그러지 못할 확률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시간이 약간이라도 한 며칠간이라도 아마 더 걸리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급등의 패턴은 오지 않아요. 근데 점진적인 상승은 분명히 오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이, 저도 이제 추매를 하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네오거든요. 그래서 추매라기보다 저도 이거를 새로 사서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네오 같은 경우인데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하죠. 일단 그 코인이 오르면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네오의 포텐셜을 믿고, 그리고 엔트파이낸셜이라는 그 회사가 마윈하고 엮여 있고 그 알리바바에 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바의 지분을 34%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오가 향후 뭐 중국 코인은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단언해서 말하건대 네오 투자 수익률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은 개인의 판단이긴 한데 네오도 분명히 꿈틀꿈틀 거릴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매수 관점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접근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오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지금 현재 이런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바닥 대 바닥. 그래서 에이다라든가 뭐 전체적인 지캐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사람들 언급 안 할 때 저는 그런 거를 좀 약간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들어갈 때가 아닐까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스텔라 루멘 로고가 바뀌긴 했는데 어쨌건 스텔라 루멘에 관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사나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폭락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스텔라 루멘에 관해서 제로성 이슈에 관해서 터트려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스텔라 루멘 나쁘지 않다. 이건 제 방송에서 항상 언급을 했던 거고, 그 이유인즉슨 보시면은 스텔라 루멘이 런칭이 됐어요. 코인베이스 프로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온 지 좀 약간 시간이 되긴 됐는데
3월 14일, 그러니까 3월 13일 날 런칭됐다. 근데 우리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지금 3월 14일이잖아요. 얘네들보다 우리가 8시간인가 빨라요. 동양인들이, 우리 같은 이제 동양에 사는 동양인들이 깼을 때는 스텔라 루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지지선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제로성 이슈가 코인베이스 프로에 런칭된 거 말고도 남아 있다는 거를 분명히 기억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텔라 루멘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반등 장세가 끝난 것 같긴 하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어떤 시그널이나 볼륨량이나 RSI,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가리키는 게 사실상 XRP에서 안 나타나는 성향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균형 있게, 어떻게 보면 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코인의 사랑에 빠지기보다 내 자신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간 내가 좀 내 자신이 만약에 연배가 막 이렇게 리스크 많은 투자를 좀 하기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약간 밸런스를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텔라 루멘하고 리플을 좀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셔가지고 하면 그래도 리플만 계속해서 장투하시는 분들보다는 수익률 면에서 약간이라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제가 차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할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또 리플만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싫어요를 누르시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옆에 예를 들어서 떡 붙어서 같이 얘기하고 하면 친근하지만 한 발짝 두 발짝 멀리서 어떤 그 상황이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걸 보면 또 다른 관점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룸 네트워크도 뭐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하고 막 이렇긴 하지만 룸 네트워크도 어쨌건 중요한 건 세력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논다는 거는 이슈가 살아있는 거고, 하다못해 바이낸스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바이낸스 좀비 배틀그라운드 스페셜 게임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보이면서 지금 10,000개의 BNB를 상품으로 주겠다 해서 이런 마케팅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펑자오가 여기 뭐 게임의 캐릭터로 해가지고 여기 재미난 어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관해서도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 룸 네트워크도 장투용으로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온톨로지에 관해서 지금 비트렉스에서 마켓이 런칭이 됐어요. 비트렉스에서 런칭이 됐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바이낸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컴피티션,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에 관해서 볼륨량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사람들한테 뭐 지급을 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상 한동안은 온톨이 상승세를 유지할 거다. 그리고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온톨의 상승은 결국에는 네오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카르다노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좀 올랐다가 이제 조정 장세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모양새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양새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카르다노도 포텐셜을 크게 보면은 되게 크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도 추매하거나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상승 시그널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단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분들을 썩 엄청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트레이딩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이 하진 않아요. 엄청나게 자주자주 하진 않아요. 근데 그 시기가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멀지 않은 코인들만 제가 웬만하면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포텐셜이 약간 큰 것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네오 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봐도 지금이 지난 며칠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상 하방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가 마지막 매수 구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 명의 트위터들이나 트레이더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언급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네오도 마찬가지로 멀지 않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평균적으로 좀 빠르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데인데,
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아이슬란드가 72.5 그리고 노르웨이가 이제 67.8 그리고 캐나다가 59.6. 근데 제가 여기 이걸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은 여기 빠져 있는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아이슬란드 정부하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아이슬란드 국립은행에 거기서 자금을 빼요. 페이스북에서 벌어들인 광고 수익에 관해서는 사실상 아이슬란드 국립은행에서 그 자금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을 통해서 유럽권으로 그 자금을 퍼뜨릴 때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를 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이제 뭐 밑에 지열이 있잖아요. 화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폭발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아이슬란드에다가 채굴장도 누군가가 지어서 저전력 설계로 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채굴을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든 뭐 이더리움이든 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명히 예전서부터 페이스북도 이 업계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어떤 하나의 그 증표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ERC20가 순환매 장세에 들어가면서 여기 이거 보시면은 IEXEC라고 써 있는데 한국 분들이 이거 읽을 때는 아이잭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한글로 표기했을 때는. 그래서 이니셜이 RLC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막 그런 거에 되게 목매하세요. 매스컴에 나와 있는 거 뭐 메타다, 뭐 세타다, 뭐 예를 들어 코스모다, 뭐 물론 상장바를 받아 좋죠. 근데 개인이 그 랠리를 타가지고 거기서 수익률을 추구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괜찮은 거 ERC20 중에도 저평가돼 있거나 랠리를 거쳤어도 좀 하방이 가면 내가 그거를 장투로 예를 들어서 포트에 담았을 때 수익을 줄 수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두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아이잭이란 어떤 이 프로젝트 자체를 좋아하는 코드를 잘 보시는 분들, 기술자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투용 코인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시세 분출이 이제 매번 급작스럽게 뭐 20%라든가 30% 있기 때문에 저점을 잘 매수해서 그 랠리만 간간히 타셔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일반적인 다른 거보다는 사람들이 대중들한테 손을 좀 약간 덜 타기 때문에 그래도 장투용 코인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걸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지난 1시간 동안 트위터상에서 이제 10번째, 그러니까 10개의 코인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두 번째가 이더리움, 그리고 현재로서는 스텔라 루멘이 XRP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거는 시세가 사실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됐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걸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정도 한동안 올랐다가 지금 꺼져 있긴 한데 라이트코인도 좋게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라이트코인도 장투용으로 이제 쭉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이걸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거를 잘 판별하셔야 돼요. BTC, XRP, 이더, 에이다 8,505명이 투표를 했어요. 여기다가. 근데 결론 지어진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하고 똑같아. 이 8,505명이 투표 결과가 XRP가 압도적으로 60%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걸 보고 야, XRP가 엄청 좋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가도 늦게 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코인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로 따졌을 때 급작스럽게 무슨 급등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당장 향후 짧은 기간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시점을 보고 다른 거를 몽땅 털어가지고 XRP를 사긴 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것만 단독으로 홀딩하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약간 그런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다가 여기 24%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는 하지만 XRP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가격 되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보는 거는 스텔라 루멘이나 에이다 같은 거. 현재 에이다 같은 경우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몸이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고,
이건 이제 이더 차트인데, 이더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차트 되게 잘 보시는 분들, 그분들 이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급락할 확률이 높은 구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급락을 살짝 시킬 것 같이 하면서 살짝 올렸다가 또 지난번 저항성에 걸쳤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랠리 곡선을 펼칠 확률이 저는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트를 이런 식으로 어큐뮬레이션하게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 사이드웨이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더리움을 여기서 급작스럽게 폭락을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 폭락하는 거랑 얘기가 틀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급작스럽게 폭락할 것 같이 만들어놨지만, 그래서 차트 보는 사람들도 야, 전체 시장 마켓 이제 붉은 기운이 돌 거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 반등이 올 거예요. 또 이번 주말에는. 그리고 반등이 오면서 알트 시장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살짝 또 하락을 하고 이제 시간이 이번 달 말로 가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이 시장 자체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처럼 갈 확률이 높다. 이제 쭉 빠지기보다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토탈 마켓 캡이거든요. 크립토 커런시 전체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차트상 보면은 저항선을 맞고 꽂을 것 같이 했지만 사실상 작두타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긴가민가 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알트 시장들 짜잘한 거 여태까지 못 갔던 거를 스프레드 한 다음에 살짝 대중들이 느끼지 못하게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토시가로 따졌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코인들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간 데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지만 사실 조정을 살짝 주면서 저점을 계속 그러니까 지금 전체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웬만하면은 현금 자산을 계속해서 투입할 시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이제 이더 차트인데 이거대로만 따지면 여기서 이제 급락 구간이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볼륨량은 이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지금 현재 10점, 그리고 이더가 폭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 그리고 차트상 기술적 분석으로 따져도 급락이 나올 수 없는 구간에 경계선까지 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이건 속임수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목요일인데, 목요일날 일단 오후에 제 말이 틀릴지 맞을지 근데 몰라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저는 상승 시그널로 반전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2, 3일 정도는, 그러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토요일날 밤까지는 아마 이 상승 시그널이 가지 않을까.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 상황이.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가볍게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방으로 갈 것 같이 하긴 하는데, 저는 또다시 살짝 시세를 살짝 올려주면서 횡보를 시키면서 알트 시장을 다시 한번 돌려치기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오늘 또 탄생을 하죠. 14일날. 그래서 좀 이따 그걸 말씀드릴 거고, 이 사람이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스텔라 루멘 is launching on 코인베이스 프로 the new asset train continue라고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 사람이 코인베이스 CEO의 대표예요. 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코인베이스 이 마크를 올리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코어 펀더 CEO예요. 코인베이스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XRP도 상장을 시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드 서비스를 이용한 OTC 마켓에 관해서 지금 콜드 스토리지에 관해서 그게 이제 가능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더 많은 기관의 자금이나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점점 이 시장에 들어오는 길에 관해서 사실상 시장을 점진적으로 계속 오픈시켜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투자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구간이지, 지금이 쫄아가지고 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타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저께부터 이제 이런 반등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온톨로지를 상장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상장을
비트렉스에서 상당도 시켰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상승 시그널 여력을 보일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2850사토시? 2800사토시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예전에 이런 상승세가 있었는데 요 지금 저항선 자리, 이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이 구간을 지나면 급작스러운 급등 구간이 올 수 있는 타이밍이 점점 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온톨로지다. 예, 그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코모도 차트예요. 코모도 차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3개가 보이시죠? 예, 그래서 한 번 상승, 2번 상승, 3번의 상승을 지금 보이는데 385. 예, 지금 현재가 한 번의 상승이 있었고, 예, 코모도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상승, 그리고 2번의 상승 있고, 그리고 3번의 상승이 벌어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게, 코모도 같은 경우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눈여겨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아까 제가 네오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네오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의 판단이죠. 이것도 어디까지나. 그래서 지금 살짝 지지난주보단 살짝 올라 있을 수도 있는데, 네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판단 안 해요. 그래서 네오에 관해서도 일단 차트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XRP도 지금 오르긴 했는데 사실상 이 차트상 트라이앵글의 수렴 구간까지 가려면 여기서 시간을 더 흘려보내던, 아니면 지금 상방에서 저항선에 어떻게 보면 걸쳐져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급락할 확률보다 횡보를 시키거나 살짝 약간만 조정을 주면서 수렴 구간을 약간 더 거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완성되는 게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예, 리플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기간을 더 보내시면, 예, 행복한 일이 분명히 생기실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크를 살까, 네오를 살까, 리플을 살까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리플이 갑자기 제가 입금을 하는 도중에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 와중에 또 찔끔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건 조금 오르면은 잘 안 사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놓치긴 했고, 그리고 코스모스 허브가 런칭이 된다. 근데 오늘 15일인가요? 한국 시간으로 15일이죠. 15일 됐는데, 이게 몇 시라고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코스모스 메인넷이 런칭이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 중요한 건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덱스를 움직이는 주된 어떤 그 체인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코스모스를 쓸 거다, 코스모스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건 오피셜하게 나온 뉴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중해서 생각을 할 때를 해보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오늘 코인원에 상장이 되는 시간이 오늘 오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코인원은 국내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어떤 그런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랑 같이 엮어서, 사실 전체적인 시장이 오늘 이제 오후로 넘어가면서 저녁 시간이 되면서부터는 확 풀리면서 이제 주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코스모스가 초반에 급등을 한다면 며칠 내에 상관에는 급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근데 어쨌건 광폭 횡보를 보일 확률이 높은 게 코스모스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단한 개발자들이 많이 뭉쳐져 있는 개발팀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여파가 종합적인 아마 이 코인 시장에 큰 아마 파란을 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각계 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더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이 있고, 이오스가 가진 거, 트론이 가진 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중간에서 코스모스라는 이 체인을 이용해서 그 장점과 단점 같은 거를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해가지고 더 강력한 어떤 그 체인을 어떤 그 플랫폼을 완성을 시키는 어떤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코스모스거든요. 그리고 스트라티스 플로드라고, 그래서 릴리즈 3.0.2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스트라티스도 제가 주기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포텐셜이 있고, 그러니까 살짝 조금씩 사 모으셔가지고
득을 엄청나게 크게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도 스트라티스라는 거를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대부분의 분들은 야 레이븐 코인 엄청 좋아, 막 유튜버들이 떠드는 코인 막 그런 거 엄청, 막 세타 엄청 좋아, 무슨 코인 엄청 좋아, 막 이런 코스모 엄청 좋아, 막 이렇게 몰려가잖아요. 그러기보다 조금 약간 그렇게 단타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트라티스도 마찬가지로 광폭 횡보를 보일 확률이 높은 코인이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라. 그래서 지금이 매수 구간이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대로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이거는 누가 이제 차트를 올려놨는데 제가 관심을 갖게 보는 분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 보면 아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견해로 도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기서 더 빠질 거라는 예측도 있고 상승할 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저점보다는 고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저점을 고점으로 점점 갱신하면서 사실은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쭉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암호자산이 훨씬 더 지금보다 자산으로서 좋아질 확률이 점점 높다는 거에 관해서 이 그래프 하나만 보시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도 개인적 견해이긴 하지만 사실상 올해 안으로 따졌을 때도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전에 어느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뭐 갤럭시 S10인가 그것도 다음 달 4월 9일인가 런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런칭이 되고, 그리고 런칭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은 암호화폐 지갑에 관해서도 분명히 쇼잉하는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게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여파도 시장에 분명히 미칠 거다. 그래서 알트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종합적으로 어떤 암호자산에 관해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구간이 점점점 다가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전 언제나 긍정적으로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10% 20% 리스크를 안고 사실 뛰어드는 거는 각자의 판단이죠. 왜 오른다고 하고 왜 안 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각자랑 판단이죠. 그러면 지금 선에서 주식이 날까요? 부동산이 날까요? 뭐가 날까요, 지금? 갤럭시 10에서 암호자산을 쓰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난다 안 난다 하는 게 결정되는 게 4월 5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4월 9일날 갤럭시 S10 이제 나온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실사용으로 쓴다. 그럼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게 날까요? 지금 부동산이 날까요? 주식이 날까요? 뭐가 나올까요? 자, 그리고 트러스트 월렛, 여러분들이 바로 암호화폐 지갑을 다운받아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거를 크레딧 카드하고 연동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피아트 머니를 여기 넣어가지고 트러스트 월렛으로 코인을 살 수 있게 그 플랫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이낸스 덱스체인도 관련이 돼 있고, 리플도 그 안에 들어갔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여러 가지 암호화 자산도 사실 바이낸스 덱스가 움직인다면, 코스모스를 통해서 움직인다면, 결국에는 이 트러스트 월렛을 통해서 나머지 ERC20나 바이낸스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알트코인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고팔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렸고, 이거는 이제 온톨로지죠. ONG. 그래서 20만 개의 온톨로지를 이제 줄 거다. 그래서 보시면은 3월 14일이죠. 우리는 이제 15일 날인데 3월 21일까지 이 행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때 마찬가지로 온톨로지 측에서 아마 이슈거리를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폴로니엑스는 뒤로 빠져있는 영국인데 비트렉스에서도 온톨로지 상장을 시키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거래소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온톨로지에 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밤부터 사실 올랐을 건데 한동안은 이 추세가 아마 갈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제 개인적인 의견 한번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리플 마크 있잖아요, XRP. 그리고 트러스트하고 트러스트 월렛에 관해서 나와 있고, 이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보셔요. 그래서 제가 리플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항상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중국이 앞으로 이길 거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중국이 GDP, GNP가 미국을 넘어설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먼 훗날 2030년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치적 어떤 의견을 제가 포함해가지고 말씀을 언급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나 데이터를 보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을 저는 디스할 의도도 없고 깔 의도도 없고, 저도 투자자로서
관점으로 접근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개 말씀드렸고 어떤 뉴스를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차트적인 거나 이런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하나로도 시간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때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진료하실 정도의 어떤 그 시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흥미롭게 요즘에 시장을 바라보고 오늘 오후 여러분들이 퇴근하시는 시간 전까지 시장은 분명히 지금 빨간불이 많은데 녹색불로 반등을 다시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수익 줄 수 있는 구간이 전체적으로 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코스모스가 코인원에 상장한다. 근데 시간은 오후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오후 늦게 정도. 그래서 주목을 해보시고 절대로 랠리에 잘못하시는 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네오 같은 경우 네오 코인하고 어떻게 보면 네오 코인을 좀 눈여겨봐야 하고, 또 하나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안 간다. 그리고 지캐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스텔라 루멘, 그리고 오미세고, 강력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 구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전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뭔가 폭발적인 상승세가 머지않은 시간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전서부터 추매를 하시거나 장기 홀딩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비캐를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요즘에는 언급 안 드리는 이유는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된다. 근데 포트에 넣어서 나쁘진 않다.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있지만 어쨌건 저는 모든 분들이 괜히 어선풀에한 ICO 하셔가지고 괜히 돈 다 잃으시고 괜히 서로 간에 실망 갖고 이러시게 하시기보다 좀 언더밸류,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그 투자 값어치가 있는 어떤 암호 자산에 관해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뭐 정치적인 거, 뭐 어떤 뭐 암호화폐 뉴스에 관한 거는 다른 뉴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